특례론 관련해서 지금 말이 많습니다. 자, 보면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집값이 줄어드는 특례론 대상 아파트. 이게 뭐냐면 이제 특례론을 모두 빌려주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뭐 앞에 영끌뿐만이 아니고 지금은 뭐 전 국민들이 집산 국민들이 워낙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대출 이자 갚느라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된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좀 허리띠를 졸라 매는 걸 뭐라 해야 될까? 조금 더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고금리로 지금 이자 부담이 좀 심각한 분들에 한해서 기존에는 그런 소위 말하면 소득 기준도 있고 이랬는데 지금 특례로는 그 소득 기준도 없애고 좀 더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게 골자입니다. 근데 이게 다 해당이 되느냐? 아닙니다. 9억 원 이하 아파트에 한해서 서울에서는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 대상인 시세 9억 이하 아파트라고 했는데 갑자기 또 집값이 수도권 그 앞서 저희가 분양이 날개를 달았다. 지금 최근에 뭐 분양 앞서 말씀드렸던 데들 보면 전부 분양 잘 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앞서 그 이태원도 하고 뭐 지금 뭐 이 보면 집이 잘 나갈 만한 곳들은 뭐 서울에서 지금 분양하는 곳들 전부 다 분양 잘 되고 있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이른바 인기 지역의 강남 상구라든지 도심 지역 앞서 저희가 그 삼성 레미안도 했던 데도 라그란데 만나보겠습니다. 아파트라든지 이런 곳들이 전부 다 지금 뭐 분양 잘 됐다 이런 내용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주의해야 될 점이 이 특례론이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갑자기 만약에 9억 원 이하였다가 9억 원 넘어서게 되면 뭐 신청하는 기점에 자기는 모르고 했지만 9억 원 이상이다 만약에 집 시세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고공행진이 이어지다 보니까 1월 출시된 특례 보금자리라는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매매 거래 비율을 보면 1월에 59%, 2월에 57%, 3월에 60%로 지금 9억 이하 매매 거래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4월부터는 50% 초반으로 떨어졌고 특히 강남 상구 인기 지역의 거래 비율 감소세를 보면 좀 두드러진다는 내용입니다. 9억 원 이하 비율은 강남구가 지금 뭐 1, 4분기 중에 1분기 17%, 2분기에 9%로 반토막 나고 같은 기간 용산 강진구도 12% 정도 줄어들었다. 20에서 8% 줄어들었다 이 내용입니다. 서초구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래 비율이 감소하는 게 집값이 오르면서 9억 원의 허들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뭐 어쨌든 이 나라 돈이기 때문에 이게 뭐 이런 것까지 다 우리가 정책적으로 감쌀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앞서도 저희가 심상찮은 가계대출 증가세, 당국 특례론 이제 금리를 했는데 추가 금리론이 이거 너무 많이 신청하다 보니까 추가 인상한다 했는데 저는 이걸 떠나서 저도 지금 이 가계대출에 허덕이면서 실제로 제가 이 특례론을 신청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보면 허그에서 하고 있는데 사이트에 들어가면 뭐 특례론에 이제 특례론은 우리가 총칭하는 거고 이 아파트론 해서 상품이 뭐 지금 2개 정도로 신청할 수 있고 이걸 신청해서 심사에 통과되게 되면 시중은행에서 직접 대출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건도 조금 더 변형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상한을 뭐 최대한 몇십 년 한다 하면 금리가 약간 변동이 되니까 일단은 근데 이 대상이 되냐 마냐는 이 허그가 만들어 놓은 이 특례론 저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실제로 지금 8월에 신청을 했는데 연락을 해보니 계속 심사 중이라고 10월이 돼서야 이게 뭐 신청 날짜도 보면 8, 9월은 아예 그 창이 열리지도 않고 9월부터 창이 열리는데 그 심사도 지금 뭐 어째 보면 하세월이다. 그러면 이 특례론을 신청한 분들이 이 가계대출을 좀 뭔가 이 허리띠에 졸라매는 거를 완화시켜보고 좀 힘든 거를 이 고비를 잘 넘겨보기 위해서 신청.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뭐 1억을 빌렸는데 금리가 뭐 6%가 뭐 60만 원 정도를 내야 돼요. 그럼 몇 억을 빌렸다. 예를 들어서 뭐
한 2억을 빌리면 지금 이자를 만 60만 원 내면 70만 원 내고 앞으로 더 오르면 뭐 80까지도 올라갈 수 있으면 60 낼 걸 한 50으로 좀 낮춰보자. 이런 고정비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들 많을 거 아닙니까? 자녀들 학비도 들어갈 테고 우리 뭐 식음료비 여러 가지 다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좀 낮춰보자는 건데 이것도 보면 야심차게 사실은 했어요. 도움이 되고 좋은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보면 실제로는 은행들이 하게 되고 이게 아주 심플합니다. 이게 뭐냐면 임금 기준이 기존에는 있는데 지금 없어요. 연봉 1억 이하면 된다. 그러면 그 1억 회가 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거는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돌려서 1억 이상 넘어가면 결격조니까 안 되고 그 서류는 증빙이 돼야 어차피 접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낸다든지 아니면 소득증명원을 낸다든지 해서 기준이 되면 되고 안 되면 아예 대출이 안 되는 건데 이걸 질질 끌 게 어디겠습니까? 나는 오히려 지금 이 심사를 계속 늦추고 이런 게 이미 뉴스에도 나왔지만 이 특례론으로 나름 은행들이 정해놓은 예산이 80%가 바닥이 났다. 왜냐하면 이거 또 특례론을 뭔가 정부와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예산이 없어. 그러면 어떤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데 방향을 설정 못하고 지금 갈팡질팡 하고 있다고 칩시다. 제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분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서 이런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 빨리 통보해야 이분들도 그냥 마음을 접고 그러면 다른 대출을 할 것인지 어떻게 뭔가 좀 허리띠를 더 졸라맬 것인지 자산을 처분할 것인지 자동차를 팔 것인지 정할 텐데 아니 이렇게 갈팡질팡하게 되면 어떻게 그러면 이분들은 무작정 기다리는 거예요. 8월, 9월, 11월 무슨 대출 심사하는데 3개월이 걸립니까? 이게 무슨 우리 IT 강국, 전산 강국 이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할 조치는 아니라 생각해서 오히려 솔직하게 예산이 떨어졌으면 바닥이 났다. 그러면 이 뒷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조금 더 금리가 인상됐더라도 내가 예를 들어 특례론이라 치면 제2 특례론이라 칩시다. 제2 특례론을 통해서 혜택을 받게 해주겠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기다려라. 이건 안 되는 거죠. 이미 심상치 않은 가계대출 증가세는 지금 우리 가계대출 증가세는 더 늘어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지난해 DSR 규제가 강화되고 기준금리도 1년 만에 2.25%가 상승하면서 가계대출이 2015년 집계 이후 이제 처음으로 감소됐다가 이 흐름이 올해 3월까지 이어졌지만 부동산 시장이 이제 급냉하고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특례 보금자리론이 4월부터 전월 대비 이제 증가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만이대가 지금 앞서 제가 80% 이상이 나갔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것도 연봉에 상관없이 최대 9억 이하 주택은 담보로 5억까지 대출할 수 있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하세월이란 말입니다. 허그의 관계자들이 제 방송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뭐든지 자꾸 속이려고 하고 대책 없이 이렇게 아니면 탁상행정을 하려고 한다든지 눈 가리고 아웅한다든지 하면 사태를 키웁니다. 제가 앞서 제일 먼저 지적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가 이 허그 나랏돈 빼먹는 이 소위 말하면 전세 사기 일당들 짬짬이 감정평가사 은행 다 짜고 치는 고수톱에서 공인중개사에서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한 지는 벌써 1년도 더 지적한 지 넘은 것 같습니다.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빨리 오히려 이 뭔가 대출을 막고 대책을 세웠더라면 줄줄 새는 돈을 조금 더 빨리 막았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특례론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욕먹지 않으려면 재검토해서 이거 3개월 심사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전산 조건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3개월 잡고 있으면 안 되고 대출 날짜를 뒤로 딜레이 시키고 지정할 수 있는 대출 지정일을 미뤄서 이걸 뭔가 땜빵 해보겠다 생각하면 오산인 것 같습니다. 그냥 심사 과정은 아주 심플하니까 우리가 대출 지정일을 8월에 신청하면 다음 달 필요하면 다음 달 1일 딱 지정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안 되면 돈이 기금이 고갈라서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딱 해버려야죠. 물론 이 은행이 빌려주는 거나 이
기금이 고갈났다는 거 그렇지만 은행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지금 이제 다시 가을이라 이제 저녁에는 쌀쌀한 것 같습니다. 창문들 잘 닫고 주무셔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